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전설의 새와 같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에 빠져도 굴하지 않고요. 또 이겨내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불사조라고 부른다고 하죠. 오늘 주식시장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불사조 모셔봅니다.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세 가지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철강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등락폭이 그동안 컸던 만큼 반응해서 계속해서 철강주 추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 8일째 10만 명 아래로 계속해서 또 밑돌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실외 마스크 해제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데 리오프닝 아직 끝나지 않았죠?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데이가 곧 다가옵니다. 또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도 2차 전지를 관련해서 굉장히 모멘텀 크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독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 이슈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오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로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철강주가 CPTPP 가입 추진 소식에 장중에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철강 수출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철강주가 살짝 내려가나 싶더니 다시금 굉장히 큰 폭의 가격 상한제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철강주 단기 트레이딩으로 공략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속을 살펴보니까는 이 개별 종목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보다도 뭔가 이슈라든지 특히나 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되어야 주가도 또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한 단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마련이 되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안정적으로 좀 공급망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원자재 대란에 대한 이유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공급망이 좀 구축이 되느냐 이런 게 가장 큰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이 CPTPP로 이제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만약에 가입이 되게 된다면은 이 경쟁국 대비해서 불리한 여건들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이유들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업황에 따른 좀 기대감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좀 좋은 기대감이 나올 때 오히려 저평가됐다라든지 아니면 주가가 아직 오르지 않은 중소형 철강주에는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의 CPTPP 가입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중소형주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요. 지난달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이렇게 입법안이 EU에 발의가 됐습니다. 곧 통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 그 사이에 한번 살펴볼 일들이 많아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빠르게 포트폴리오에서 좀 편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철강주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막상 이 CBAM 내용을 살펴보면 철강주에 불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이 중국의 경우가 생산량이 감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철강 업계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철강 가격의 경우는 더 오를 가능성도 있고 또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국내 철강주들에 대해서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이 철강주 안에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포스코의 경우도 좋은 실적을 좀 발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철강주의 경우는 이 워낙에 이제 업황 특성상 대외적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대외적인 환경들이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린다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의 허베이성 탄산시가 좀 재봉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이 중국 전체 철강 생산의 한 13%가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철강 업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도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철강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보다도 오히려 기대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CBAM에 대한 불안감보다도 새롭게 또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이 철강 업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개선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주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철강주 특히 중소형주 위주로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주시죠.
네, 설마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해제를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요. 리오프닝 가운데서도 마스크 해제 관련주는 사실상 많이 재료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투자하기에는 어떤 섹터가 조금 유리할까요? 네, 사실 이제 대표적으로 마스크 해제 관련주라고 한다면 화장품주도 있을 것 같고 또 미용 시술 관련주가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일정 부분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살펴봤을 때 오히려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리오프닝에 대한 해제 기대감으로 요 근래에 좀 들썩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살펴봤을 때 바로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까지는 주가가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시작이 되었고 노마스크라든지 외출도 앞으로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현재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현재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코로나19 시기에는 유독 이 기초 화장품에 대한 업체들이 워낙에 좀 관심이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부터는 해제가 되게 된다면은 화장품 중안에서도 이 기초 화장품 플러스 색조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더욱더 관심이 모여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화장품주라든지 이 미용 시술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가격도가 높은 가격 매력도가 높은 종목 위주로 옥석가리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이런 관련주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보다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살펴봐야 한다. 그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기초 화장품 그리고 색조 화장품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도 좋은 리오프닝 수혜 섹터 가운데서요.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주류나 미용 시술, 화장품, 헬스, 기기 케어 이 가운데서 조금 더 매력적인 그런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이 가운데 안에서도 충분히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동안 피해가 가장 큰 업종이 오히려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영화관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영화관 관련주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 CJ CGV를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이 극장과 그리고 이제 실내 다중시설에서 취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영화관 매점의 경우가 오히려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이번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충분한 매출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영화 관련료까지도 올해 초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본격적으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거리두기 완화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외화라든지 또 한국 영화까지도 기대작들이 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관 관련주 그리고 CJ CGV도 역시나 올해의 경우는 다시금 개선될 수 있을 만한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 살펴본다면 충분히 회복에 대한 모습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수혜 섹터 가운데서는요, 지금까지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업종이 아무래도 상승폭이 가장 크지 않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대표적인 관련주로는 영화, 그 가운데서도 CJ, CGV 짚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앞으로 모멘텀 기대할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체크 포인트 짚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올해도로 이끌어주오로 마지막 키워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도 섹터가 딱히 불분명하고 또 주도 섹터가 이미 많이 지나갔죠. 사료, 곡물, 테마성으로 많이 훑어갔는데 4월 2일에요. 한국 유럽의 배터리데이 미팅이 있고요. 4월 3일에는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5월이죠. 네, 이렇게 5월 바로 다음 주 앞두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 조금 더 길게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주도 섹터로서? 일단은 전체적인 이 모습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배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좀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나 유럽 시장의 경우는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세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위해서 이 배터리데이 미팅을 개최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이미 EU의 경우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배터리의 30%를 생산하겠다라는 목표치를 좀 세운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배터리에 대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워낙에 이 생산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목표치를 좀 내세웠기 때문에 바로 유럽의 이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는 더욱더 크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이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인해서 중요한 기회가 지금 마련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도 마련되었고 그만큼 진출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의 경우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많이 오른다 말만 많았지 그렇게 큰 폭의 빅사이클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벤트를 기점으로 크게 날아오를 수 있을지 2차 전지 관련주 흐름 앞으로도 짚어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이제 투자로 들어가 봐야죠. 투자했을 때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큰 폭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초점, 무게를 맞춰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2차 전지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아실 것 같은데 하지만 실제로 이 시장 속을 좀 들여다 보니까는 오히려 실적보다도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대외적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게 된다면은 이 테슬라 관련 소식만으로도 2차 전지 관련주에 또 급등락을 오가는 모습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2차 전지 안에서도 뭐 셀이라든지 또 소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업종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영향을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는 이 소재 산업에서 바로 2차 전지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 업체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자재를 쉽게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가 굉장히 귀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를 통해서 오히려 원자재를 추출할 수 있는 이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더욱더 기술이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이 폐배터리의 경우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긴 관점, 좀 멀리 내다보는 관점에서는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이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의 흐름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중고차 업체에서도 폐배터리를 많이 활용한다라고 밝혔고 또 정부도 앞으로 계속해서 리사이클링 또 추진한다라고 밝히는 그런 부분들 기사로 계속해서 접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폐배터리 관련주 앞으로의 모멘텀 크게 날아오를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마켓세븐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